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정과 박과 함께 정과 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죠?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낙마인데요. 이 소식 어떻게 보셨어요, 정미경 최고위원님? 원래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정호영 후보자는요? 아마 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하신답니다. 아니 저는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먼저 사퇴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김인철 장관 후보자도 뭐 문제가 있어서 자진 사퇴를 했는데 지금 봐서는 김인철 후보자는 오히려 좀 양심이 있는 것 같고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것인지. 작전 아닐까요? 그 작전 같기도 하고요. 근데 네. 뭐 작전이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있는 현상으로만 보면 되는데 아무튼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그 아들, 딸 그 의대 편입 입시와 관련된 의혹 제기 문제라든가 병역 관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의혹 제기가 되고 있지 아무튼 않습니까? 오늘까지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연기됐습니까? 그 자료 제출 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증인 신청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인사청문회가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죠. 네. 이 한동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조금 또 좀 주목해서 네네.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주목하고 뭐 집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집중의 대상이 된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은 이번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에 대한 직할 체제를 강화하는데 그 중심 인물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일 것이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검사 시절에 검언 유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 선상에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검찰이 못 풀어서 네. 우리가 수사를 하면은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휴대전화 확보하고 비밀번호 풀어서 그 사람에 대한 동선이라든가 증거 확보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검찰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하고도 휴대전화를 풀지 못했다 해서 무혐의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모습이냐 이런 내용들을 검증하지 않겠습니까? 전직 검사 정미경. 아니 이재명 후보는 그 비밀번호 핸드폰 비밀번호 수사기관에 안 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만든 민주당이 지금 무슨 한동훈 후보자. 이재명 후보가 언제 핸드폰을 제출했었나요? 이재명 후보 그 핸드폰 비밀번호 안 줬잖아요. 저는 그거 처음 듣는 소식인데 어떤 얘기인데? 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니 그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팩트 진짜. 체크하세요. 다 나와 네. 있으니까. 다 나오고 있다고요? 이재명 후보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네. 핸드폰 비밀번호 그거 이렇게 하면 다 나와요. 알겠습니다.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만든 그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는 할 소리는 아니고 지금 상식이라는 단어를 민주당은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조국 수호대를 만들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 부모가 정경심 교수까지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조국 수호대 만들고 그렇게 지지하고 이랬던 그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와가지고 정호영 얘기를 하고 김인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상식에 맞나요? 그건 양심에 맞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에이, 뭘 사과를 해요. 내 제대로 사과한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 전체가 나와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돼요. 정식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해서 이거를 자진 철회하고 자진 사퇴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만약에 이 청문회에서 김인철과 그다음에 정호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저는 먼저 과거에 그들이 그 조국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그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사과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그게 상식적이고 양심에 맞는 겁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이 뭐 여러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그 공격을 해서 좀 윤석열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공정과 상식 이유로 정치를 하겠다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지금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인선 내각들을 보면은 공정도 없고 상식도 없고 국민도 없고 감동도 없는 거 지금 인선 아닙니까?
누가 지금 상식적인 인물들을 내세웠습니까? 지금 보면 기업 찬스 썼고 가족 찬스 써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서 지금 낙마하는 건데 지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나 대체적으로 지금 인물들을 보면 그 경험과 축적된 인물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매우 가깝다라고 하는 쪽에서 인선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과 자질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 사람 중심으로 내각을 인선했다는 시각이 가까운 있단 말이에요. 분들이 장관 아니 후보자가 그렇게 된 거는 맞죠.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 가깝지 않은 사람들 인선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적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과거에 그 인선 다 했잖아요. 청문회 때 국민의힘이 30명 이상 되는 사람들 전부 다 그 합의해 주지 않았어요. 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 무시하면서 임명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 많은 사람들을 그냥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무조건 그 청와대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김인철 그다음에 정호영 이렇게 올리셨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해야 된다고. 국민의힘은 정호영에 대해서 우리가 편들어주지 않겠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공정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과거에 그러면 왜 문재인 대통령이 하자 많은 사람들을 올렸을 때 장관으로 왜 민주당은 그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공정과 분위기. 상식을 이제 윤석열 당선이 얘기했는데 지금 인선의 공정과 상식이 저는 보이지 않다라는 걸 좀 지적을 하고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사적 영역과 이제 공적 영역을 나누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에 이제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적 영역을 이제 해왔죠. 그러다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민간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재산을 모았으면 거기서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건데 다시 공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냐. 지금 보면은 공직, 김현장, 공직, 김현장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4년간 지금 내용을 보니까 회의 4번 하고 간담회 주재했는데 17년부터 4년간 고문료가 한 20억 원 가까이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누가 국민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공정과 상식이 맞지 않는 여기까지 것이죠. 가겠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네. 검사도 하셨고요.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국회의원 안 하실 때 다른 기업에 고문하시거나 로펌에 고문으로 계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죠? 본인 네, 한 적이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저희 그 남편이 하는 변호사 네. 그 사무소에 할 때 안 할 때는 들어갔다 나왔다 네, 이렇게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국회의원을 하시고 그리고 또 검사셨고 정미경 정도의 유명세면 다른 기업에서도 사회이사 해달라고 고문해달라고 했을 텐데 왜 안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이 없어요. 안 하셨다고요? 네. 없었다고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요. 검찰개혁법안 중 형사소송법,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통과됐어요. 국회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미경 최고위원님? 국무회의 겸손하신. 그 국무회의 시간도 이 국회에서 이제 딱 통과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공표하려고 맞춰갖고 한 거잖아요. 국무회의를. 제가 볼 때는 이 헌법 파괴하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공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가이신데 어떻게 국민을 이 약자 보호를 하지 않는 이런 법,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법, 범죄자를 위한 법, 헌법을 파괴하는 이런 법,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범죄자를 위한 찬성할 수 법이라고 있는지, 했습니다. 네, 찬성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론은 종착역은 본인 수사받지 않으려고 지금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결국 처음부터 민주당하고 함께 짜고 한 거다. 저는 이렇게 정미경 봅니다. 최고위원님이 이제 그 의정활동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몇 년도에 하셨어요? 의정 활동? 저 청문회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 2008년도요. 2008년도부터면 이미 검찰 관련된 개혁에서 수사 기소가 이미 나왔고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됐던 시기예요. 아마 정미경 최고위원님 국회에서 논의 안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국회에서도 추측해서 발언하시는 아니에요. 그 당시부터 그 아니 이전부터 제가 했는데 그때 하셨어요. 아니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님이 제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국회에서도 그렇고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논의들이 쭉 진행돼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의원님. 아니 잠깐만 제가 그럼 얘기를 문재인 마침하고 정권 초반에 5년 동안 뭐 하셨어요? 아니 지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들을 쭉 논의를 해왔던 거고 그것이 이제 숙성의 단계를 와서 이번에 이제 법안인 여야가 합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꼬가 터진 거죠, 사실은. 근데 왜 꼼수 탈당은 왜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여야가 합의하고 잘하는데 꼼수 탈당은 왜 하고? 나 진짜 묻고 싶어요. 아니. 필리버스터는 왜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거 법에 왜 필리버스터 왜 넣어놨어요?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필리버스터도 다 하게 했잖아요. 뭘 하게 해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세상에 회기 쪼개기 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 어디서 이게 그러니까 양심에 맞아요. 아니 국회의 정당한 법 절차에서 한 것이죠, 그것은. 그게 무슨 정당한 법 절차예요. 그러면 여야 합의한 아니 것을 누가 회기를 쪼개 겠습니까? 그게 꼼수지. 근데 정미영 최고위원은 이렇게 맥락을 보시고 얘기하셔야지. 네. 아니 맥락 얘기하면 제가 할 말씀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 헌법은요 정신은 수사와 기소 분리하지 않아요. 헌법부터 바꾸고 하세요. 그걸 갖다가 그 규정이 없다 그러면서 억지를 피우면서 헌법을 파괴하는 이런 그 법안. 부분은 헌재에 가 있으니 판단을 받아보자고요. 아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 얘기를 하면 가는 것도요. 검찰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심각하게 볼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그 꼼수 탈당 때문에 그런 네, 거고. 자, 아니 그 국회 안에서의 정당에 대한 탈당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죠. 아니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론을 얘기하는 건데.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그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법적인 절차에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정미경 아니죠. 최고위원님 이거 물어볼게요. 꼼수일 수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혀 아니죠. 그건. 세금 네. 탈루요. 세금 탈루. 그건 그거 어떻게 불법이죠. 생각? 불법이죠. 불법이죠. 예.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런 탈루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니 그게 겉으로는 세금 탈세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붙어가지고 법적으로는 위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결국 이건 탈세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헌법도 지금 이 법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민영배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에요. 이 법안을. 네. 그러면 그때는 민주당이었어요. 네. 근데 안건 조정위로 가면서 본인이 소수 야당으로 가요. 무소속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아니, 그 그건 탈세하고 똑같은 정당의 거예요. 탈당에 대한 문제는 전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형사소송법 오늘 왜 그러냐면 어떤 수사할 때 별건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번 형사소송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지금 얘기를 비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방속으로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니 여기서 재보궐선거도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뭐냐면 이 법안은 국회의원들을 위한 로또 법안이에요. 국회의원들은 이제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건 아니죠. 앞으로는 아니죠. 그렇죠. 아니요, 경찰은 왜냐하면 수사를 안 합니까? 공수처는 수사를 안 합니까? 검찰에 아니 공수처 하면 관용차요. 관용차로 수사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위공직자를 수사합니까? 그리고 경찰은 지금 뭐냐면 사법경찰관이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어떻게 수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변호사 앞으로는 자격 있어야만 수사를 합니까? 아니죠.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그 판사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연 최고위원님.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저도 좀 얘기를 하자고요. 아니 이거 한마디만 하고 한마디만 하고 얘기 넘어갈게요. 검찰에 앞으로 우리는 이런 국민들과 함께 법안 운동을 해야 돼요. 뭐냐.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딱 세 가지만 두면 됩니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선거사법. 이 세 가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손 털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리적입니다. 이해가 아니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왜 국회의원 자, 자기네들이 한마디 하냐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좀 얘기 좀 하자고요. 다른 얘기해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법 체계가 계속 진화해 왔단 말이죠. 네. 이제 경찰도 지금 얼마나 민주화되고 수사 역량이 커졌습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에 봤더니
국정원 같은 경우도 수사권에 있었던 문제가 있으니까 수사권을 박탈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도 역시 수사권에 대한 과도한 비대함이 있어서 그리고 검찰의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저지른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 수사를 했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수사 기술을 분리하고 오히려 이제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통해서 엄격하게 조사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법의 취지에 맞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넘어가죠. 사회의 어떤 큰 변화 물꼬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 법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물어볼 거 있어요. 네. 나 정미경 최고위원한테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국회의원들만 좋은 안철수- 법안 만들고 그렇지 무슨 않습니다. 양심이 있습니까? 자, 지금. 안철수 위원장 네. 저기 경기 분당갑에 나오는 거죠? 나오셨으면 해요. 그래요? 네. 나오셨으면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네. 많습니까? 네. 네. 그 나오시겠네요. 정미경 최고가 나온다고 하면 나오죠. 네. 뭐. 아니 나오는 것 제가 같습니다. 무슨 아니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제 분당으로 나가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선출직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하고 또 대선도 여러 번 도전을 해서 결국은 선출직보다는 안철수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행정이라든가 자기 업적을 만들어서 평가받은 이후에 다시 그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할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다시 이제 국회의원으로 백을 한다라고 하는 출마를 한다라는 것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좀 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당에 들어가서 입지를 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고문에 대한 여러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차기에 그 당대표를 준비하느냐 이런 논란도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전 지방선거의 전체적인 구도하에서 이재명 고문의 출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하는 이 수도권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전선 그러니까 정치적 전선을 형성해야 되는데 장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흥행할 수 있는 장수가 없다 보니까. 장수가 필요해서 이재명이 필요하다. 이재명에 대한 그 고문에 대한 출마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 차기에 우리 당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 리더십이 누구냐 그러면 이재명 고문이 지금 시점에는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조금씩 무르익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거는 보세요? 그 이재명 개파만 그렇게 얘기하겠죠.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을 지지했던 분들은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안철수 우리 위원장 그 분당에 출마 이 부분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재명 전 후보가 지금 그 분당에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대항마로 안철수 위원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분당이 아니고 계양이다 또 이런 인천의 계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응? 그러면 결국 왜 분당에 안 나옵니까? 연고가 있는 자신 있으면 분당에 나와야지. 왜 계양으로 도망갑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계양은 도망가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지는 계양은 않고요. 무조건 되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송영길 의원이 지금 얘기 5번 한 데 아니에요? 개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구도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인천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구도이고 또 이제 서울이 어렵다 보니까 연결 구조상에서의 경기도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인천 계양이 인천과 서울과 경기에 인접한 지역으로서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방선거 전체적인 흐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전 후보가 계양을 안 나가도요. 아무나 꼽아도 민주당은 가능성이 지금 높잖아요. 선거는 그렇지는 않죠. 뭘 네. 그렇진 않아요. 지금 거기 5번이나 아니, 왜 됐다는 건 그러냐면 완전히 텃밭인데. 보통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선거에서 민주당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전제이고 지금 그 구도가 지금 어느 정도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지방선거를 치기 위해서 누군가는 필요로 한 것이죠. 그러면 그 핵심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보궐선거 지역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파트너십으로 했을 경우는 그 가능성에 대한 것을 열어놔야 되는 것이죠. 근데 네.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재명 후보는 분당으로 가는 게 맞아요. 분당에 나오시는 게 맞지. 연고도 있고. 네. 아니 네. 상식적인 그리고 얘기 뭐냐면 지금 편한 대로 가시는 게 아니고 그 본인이 생각할 때 연고가 있는 험지라도 그걸 아니, 가는 이제 게 구도에 맞잖아요. 아니 그건 이제 그러니까요. 국힘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또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고 전체적인 판을 보는 거고 그거는 부분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만약에 이재명 상임
고문이죠, 고문이죠. 상임 고문이 개항으로 가는 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정미경 최고의 지적대로 도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그럴지도 좀 그것도 좀 고려 대상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지금 선거 자체의 부분을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전체적인 6.1 지방선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네. 하나를 얻어서 여러 개 그 중요 지역을 잃을 것인지, 하나를 통해서 또 전체적인 이득을 얻을지, 이걸 판단하는 것이지 부분에 가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개항으로 간다면 그걸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 박성준, 정미경, 박성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끝났나요? 끝났어요. 휙 갔어. 한마디 하신다더니. 정미경 최고위원님이 많이 하셔서 금방 네. 끝난 것 같습니다. 6시에 죄송해요, 2부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많이 네. 괜찮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8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